예, 6월로 들어오면서 콜이 많이 들었네요. 저한테만 준 게 아니고 그렇다고 또 뭐 플러스 분들만 많이 가고 일반 쿠팡에겐 또 덜 오고 물론 그런 부분이 약간 있을 수는 있는데 다른 일반 쿠팡을 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5월에 비해서 확연히 줄었고 체감이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며칠 타보니까 5월 달까지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6월 들어서 며칠 지나진 않았지만 콜이 확실히 줄었어요. 이 시기에 콜이 왜 빠졌는지 왜 없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안 시켜 드시는지 진짜 모르는 일이죠. 쿠팡이츠 플러스가 계시다고 해도 어차피 먼 거리 가는 거 있고 근거리도 다 소화를 못 하시는 콜들이 있어요. 콜이 많다면. 근데 그만큼 콜이 없으니까 저희 일반 쿠팡에게 안 오는 것이고 와도 멀리 가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밖에 없어요. 이야기가 일반 쿠팡 타는 입장으로서 답답하죠. 쿠팡 콜 없고 멀리 가고 시간 대비 시급 안 나오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플러스에 그래서 들어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내가 지금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안 타는 이유는 플러스에 들어가면 플러스만 타야 돼서 못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 콜을 받아서 그 구역 내에서 계속 돌려고 하신다면 플러스에 들어가서 타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당연히 지금 플러스 기사분들한테 먼저 뿌리고 저희한테 주는 건데 어떤 분께서 말씀도 잘 해주셨더라고요. 차팡 하시는 아주머니들도 많으시고 자전거로 하시는 아주머니도 꽤 많으세요. 그 전기 자전거인데 그렇게 된 걸로 이렇게 개조하셔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몇 분 봤는데 마주치면서 내가 한번 여쭤봤어요. 수입이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본인들은 만족하다고 이 정도 벌면 된다고 알바 하시는 거니까 가정에 도움 정도 되는 거니까 괜찮은 거죠. 그런 분들 해서 일반 쿠팡을 타게 되면 어차피 그분들한테 또 일거리가 가는 거고 저희들한테도 일거리가 오는 건데 일반 쿠팡 배달이 너무 없어서 큰일입니다. 내가 걱정을 해드리고 뭘 한다 그래서 만약에 콜이 늘어난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걱정해 드릴게요. 내가 너무 걱정만 하고 있고 징징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으셨던 분도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영상 찍는 게 꼭 징징대는 소리인 것 같고 제 우울증 얘기만 한 것 같고 그런 뉘앙스로 들으셨던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겐 정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게 징징징대는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들었다니까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말의 전달력이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뭐 뉘앙스는 그런 뉘앙스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좀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보자고 말씀을 드린 것 뿐이지 이걸 가지고 제가 뭐 징징대달라 징징대서 제 그 우울증이 없어지고 콜이 많아지는 거 절대 아니니까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댓글 달아주신 분이 어떤 글을 주셨는지 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저한테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하셔도 저는 어떻게 하면 부정적이지 않게 받아들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어쩔 때는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씀이다 생각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고요. 또 제가 이렇게 했다고 보지 말라고 했다고 안 볼란다고 왜 또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봐주세요. 보시고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말씀을 다 듣고 있으니까 감사 노트도 한번 써보시고요. 오늘 랑짱이가 내 댓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줘서 고마웠다 한번 써주세요. 저도 제 감사 노트에 그분의 아이디명은 쓰지 않고 그분께서 이렇게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근데 나를 위해서 해준 것 같다. 고맙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써보시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만 드신다 그러면 그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야, 네 말 다 뻥이다. 거짓말이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럴 때 얘기해 주시면 그렇습니까? 또 제가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봐 주세요. 정확하게 그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저도 뭐 끝까지 써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한 그 노트 한 권은 써봐야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번 해 주시고요. 콜 없을 때 저처럼 이렇게 타면 콜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라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제가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제 영상 장난 아니겠죠. 제 얘기는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많으면 다른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없으면 다른 분들도 그만큼 콜이 없으세요. 서로 뭐 특별한 재주가 없는 거예요. 시켜 드시는 분이 많으면 저한테 콜이 들어오는 것이고 없으면
틀면 뭐 그만큼 또 못하는 거고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방법 자체도 제가 아는 게 없고 한데, 그래도 부정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 방법을 조금이나마 내가 확실히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같이 저도 해볼 테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맞다 생각하고 동감이 되시면 같이 그렇게 해보면서, 어차피 우리 살아가는 건데 좀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 보자, 이런 뜻으로 주제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들이 다 좋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내가 우울한데 남을 위로해 라는 말을 좀 바꾸자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로해 주자는 게 아니라 나를 위로받자,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제가 그렇다는 거니까 뾰족한 나를 세워서 이 연약한 이 풍선을 불고 있는 제 풍선을 빵 하고 터뜨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혹시라도 그러면 노트가 없으시면, 이 감사 노트를 따로 없으시면 제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감사 노트처럼 오늘 내가 뭔가를 감사한 마음이 있다 댓글로 달아주는 걸 한번 챌린지를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어떻게 표현하든 노트에 쓰든 어디에 쓰든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혹시 있으시면 한번 댓글로, 차라리 뭐 듣기 싫다 이런 거보다도 그런 거 한번 쓰기로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고르고 골라도 이렇게 어쩌다 보면 이렇게 을지로를 나가는 콜을 받습니다. 픽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픽업을 했으니까 가야 되고요. 이제는 글로 나가면 이쪽으로 주는 콜을 기다릴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앱을 끕니다. 지금 앱 콜 받기를 그냥 꺼버렸어요. 그냥 갔다가 배달 완료하고 그냥 빈통으로 여기로 와서 다시 일을 시작을 해야지, 그쪽에서 이쪽으로 보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콜 켜놨다가는 그냥 마음만 상해요. 안 가면 되는데도 보면 괜히 기분 상하고 그런 느낌이라서 아예 그냥 꺼버렸습니다. 앱을. 가면 그냥 빈통으로 와야 될 상황이에요. 내비가 그냥 을지로 사가까지 직진이라네요. 한 4km 넘죠. 여기서 을지로 사가면. 지금 이쪽에는 아직 콜이 많아요. 많음으로 또 있긴 한데 여기서 콜을 받아서 그냥 쭉 뛰면 되는데 이 근처에서 돈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는 거의 이쪽에서 콜을 하나 받으면 넘어가더라고요. 남산 터널을 넘어가든지 뭘 하나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도 그냥 그게 더 속편합니다. 그쪽으로 가는 게. 네, 저는 일을 하다 보면 늦게 들어가죠. 항상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뭐 습관처럼 또 하는 게 아이들 방을 한번 둘러보고 들어갑니다. 잠을 다 엄마랑 자기 때문에 책 보고 하는 건 자기 방에서들 하는데, 아이들하고 그렇게 많은 대화를 못 하니까 아이들이 공부했던 그 생활에 머물렀던 그곳이 이제 자기 책상이고 때문에 그냥 그곳을 한번 둘러봐요. 그냥 엄마가 다 정리를 해놓고 잠을 자겠죠. 뭐 사건 현장에 가보면 완벽하게 다 치워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이렇게 다 남아요. 하여튼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사소한 거라도 하나씩 남게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지금 요즘에 무엇을 관심이 갖고 있나 싶은 그런 대화를 잘 못하니까 많이. 그래서 이제 보고 둘러보고 하면서 내 아이의 일기장을 훔쳐보려고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이의 일기장이 펼쳐져 있어도, 그리고 또 쓰라고 한다고 한들 그냥 관심이죠. 아이들에 대한 관심. 같이 못 있어주니까 오랜 시간을. 그래서 보는데 소년조선일보라고 신문이에요.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신문을 보여주는데, 성인들이 읽기에도 좀 요즘에는 거의 없죠. 종이 페이퍼, 뉴스페이퍼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걸 이제 프린트해서 보고 합니다. 소년조선일보를 보는데 거기에 성인들을 위한 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공통 관심사인데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고 접할 수 있게 하는 신문이죠. 처음에는 같이 안 읽으니까 같이 읽게 되고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하는데, 둘러보다가 오늘은 뭘 읽었네 하면서 봤는데 내용 중에 다양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같이 있어주면서 이제 뭐 뉴스를 듣든 조리대기를 걸렸을 때 뭘 보든 하면서 지금의 시사를 보는데, 아이들은 자기 교과서 보고 뭐 하고 하면서 학교에서 교육은 받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모자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부모님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 부모님들 저 같은 입장에서는 뭐 매일같이 늦게 들어가고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있었으니까 거기에 많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쑥 봤는데 고인에 대한 이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서 AI 데스 로봇이 까마귀에 대해서도 있고, 올 여름 제가 더울 거라고 얘기도 했었는데 그 온난화에 대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올 여름에 더울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에 또 있었고, 요번에 한참 이슈 됐었던 대남 똥폭탄이라고 하죠, 일명. 그것을 이제 저는 그걸 이야기해 준 적이 없는데 그걸 접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을 통해서 이걸 신문으로서 다양한 거를 접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예전에는 뉴스를 보던, 그냥 TV를 보더라도 TV 뉴스를 보게 되면 저희가 뭐 골라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다 같이 관심이 이때는 없던 그 영상을 보게 돼 있었죠. 그 신문을 보더라도 모든 면을 다 봐야 그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보게 되는데, 요즘에는 저도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이 정보 습득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의 이 모임도 다양해지지 않고 나의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일단 저도 구글 뉴스를 보기 때문에 구글 뉴스가 일단 알아요. 내가 뭘 검색을 했고 어떤 영상을 길게 봤고 했는 거를 얘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내가 구글을 켰을 때는 제가 좋아할 만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뉴스나 영상들을 보이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매체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도. 왜냐, 내가 끌렸던 영상들이나 뉴스들이 나와지니까 굳이 다른 걸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안 읽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그러다 보니까 모임 자체가 네로캐스팅인 거죠. 예전에는 그냥 공영방송이나 이런 걸 봤을 땐 브로드캐스팅인데 지금은 되게 협소한 의미의, 넓은 의미가 아닌 그런 뉴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 참 좋다. 뭐 저는 일기를 써라 마라 하지 않거든요. 제가 쓰는 거니까 쓰는 것이고, 뉴스를 보는 것도 제가 보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해라 마라 얘기를 하진 않더라도 뭘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을 갖는 거죠. 나는 관심이 없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관심을 갖고는 있는데 강요를 하지 않는 것 뿐이죠. 그런데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다 이렇게 3000% 빠지나. 그래서 아이들이 참 잘 하고 있구나, 좋았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데스로봇, AI 데스로봇에 대해서 핫하니까, AI나 로봇 시대의 그 이슈들이 핫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 그러니까 좋은 점으로도 얘기를 하면, 돌아가신 분들이나 만나고 싶을 때, 그리울 때, 예전엔 사진을 보고 했는데 이제는 생전에 있었던 그 필체라든가 목소리, 모습들을 캡처를 하고 해서 그 AI화 데이터해서 고인들에 보여주는 거죠. 계속 그리울 때마다. 그래서 생전에 썼던 필체로 나에게 편지를 써주는 것도 하고, 물어보면 생전의 목소리와 정말 비슷한 목소리로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로봇에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로봇이 어떻게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걸 썼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그래도 아빠가 해줬으면 더 좋았을 얘기들을 그래도 다른 걸 통해서 이렇게 접하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아이 엄마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같이 뭔가를 했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고맙고 한데, 아이들이 또 따라줘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게 더 고맙더라고요. 이 로봇이 나오면 어떻게 사용할래 말래, 넌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걸 할 거냐, 그거였었는데 그 퀘션에 대한 답이 그거였더라고요. 자기는 언제까지나 그 로봇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더라도 가끔 사용하고 또 연속적으로 사용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고인은 어쨌든 돌아가신 분이고 그 슬픔이 큰 슬픔인데, 어쨌든 그 슬픔을 이겨내야 다음에 슬픔을 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분의 슬픔을 계속 그 슬픔 때문에 그 로봇이 그분을 대신해 준다면 계속해서, 그러면 그분을 못 잊고 슬픔도 이겨내지 못하니까, 물론 그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서는 좋지만 실질적이진 않으니까, 그래서 잠시 한 길에 제사를 지내듯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시간을 하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그 정도의 기간이 끝나면 보지 않겠다, 그걸 이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이 죽음이라는 게 큰 슬픔이잖아요. 근데 그 큰 슬픔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이 그걸 겪게 된다 그러면 그 슬픔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죽음에 대한 정말 그 슬픔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할 수도 있을 때 그걸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이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보고 그래요. 근데 다른 면에서 이렇게 또 다른 부분을 본다는 게 그래도 접하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고, 그리고 저도 가끔 보면 쿠팡 얘기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쿠팡 얘기도 아니고 별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하네, 이렇게 하는 댓글을 많이 봤잖아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다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편향된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네로캐스팅 같은 경우에 내가 쿠팡 얘기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이 얘기가 쿠팡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줬어야 되는데 들어왔는데 꼭 낚인 것처럼, 그렇다고 제가 쿠팡 때문에 다른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한데 낚인 것처럼 쓸데없는 얘기 많네, 쿠팡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생각한다는 게 일단 지금 내가 보는 방향과 부분들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생각 폭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좁은 시선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절이 되게 쉬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식에서 손절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솔직히 그렇게 손절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마이너스가 적게 났든 크게 났든 그 손절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다양성에서 관계를 맺어가고 이해를 하면서 조금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또 내가 이득을 볼 때도 있고 남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적도 있고 하면서 서로 둥글게 살아가는 브로드캐스팅 같은 그런 느낌의 넓은 의미의 대인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자기 위주, 그러니까 공통 관심사에서만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통 관심사가 아니면 그냥 내가 안 들어가든 들어가 있다가도 내가 나오든 그 안에서 쳐내든 어찌게 됐든 그 손절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의미가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생활하는 그 정보를 접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예전 같은 넓은 의미의 브로드캐스팅이 아니라 좁은 의미의 네로캐스팅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들이 점점 이 사회관계를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쿠팡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쿠팡을 해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영상은 더더욱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해서 제가 그렇게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하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제가 콜이 없으면 다른 분들도 콜이 없을 것이고요. 제가 막 콜이 넘쳐나서 많으면 다른 분들 그만큼 많으신 거예요. 타 보니 그래요. 쿠팡이니 배달의 민족이니 다 그렇게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없어요. 플러스에 들어가서 타셔서 쿠팡에서 몰아주기를 하는 콜을 타셔도 마찬가지고, 정말 잘 타는 건 내가 사고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게 제일 잘 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배달을 할 때는 그게 제일 잘 타는 거고, 내가 하루에 뭐 50콜, 60콜, 70콜, 100콜 타도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거는 다 못한 거예요. 허무한 거고, 그러니까 안전하게 타고 하는 게,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배달의 영역에서는요, 배달이 많고 적음의 영역에서는 쿠팡이 어떻게 하느냐,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것과 소비자가 지금 안 시켜 드시느냐 안 시켜 드시느냐, 경제적인 사정, 이런 부분들이 좌우지하는 거고요. 안전하게 타는 것은 제가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도로교통법을 지키고 하면서 과속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차들이 나에게 달려든다거나 이거 어쩔 수 없는 그런 사고들이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걸 감안하는 것도 제 몫이고, 그런 사고가 없기만을 바라면서 해주기를 원하는 게 그 영역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께 기도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춥고 덥고 돈 안 되고 할 때 짜증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은 또 제 영역이에요. 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 스스로. 그래서 저는 살면서 좀 부정적인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주제들이 좀 많았을 거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렇게 더 갈 겁니다. 그렇게 가겠죠. 제 스타일이, 그리고 말하는 성향이,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꼭 굳이 이게 쿠팡으로 오늘 얼마를 벌었는지, 또 내가 몇 콜을 탔는지 그것을 인증하려고 이 배달을 하면서 하루 종일 떠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영상을 다 편집을 합니다. 30분 내외로 하려고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얘기한 것 중에 많이 잘라내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얘기, 내가 오늘 얼마를 벌었어도 나중에 다시 봤을 때 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쿠팡 요즘에 콜비는 제가 따져보니까 평균 한 건당 평균 한 3,600원 정도 되고요. 1시간에 타는 콜이 예전보다 늘었어요. 예전에는 3콜 타기 빡빡했는데 요즘에 멀티콜 주고 하다 보니까 한 4.3콜 나누니까 4.3몇 이렇게 되더라고요. 따져보면 뭐 시급 15,000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6월달로 들면서 좀 빠졌어요, 콜비가. 아마 배민도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션 콜이 있으니까 한 달 이제 뛰면 그 콜을 다 채워서 어느 정도 콜비를 뭐 조금 올려줘서 4,000원 좀 넘게 타고 할 텐데, 하여튼 요즘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타면서 나중에 보더라도 아이 그렇게 벌었었구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요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뭐 14,000원 15,000원 밖에 안 되는 콜을 콜비를 시급 25,000원 이렇게 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방법을 제가 진짜 알고 있고, 이렇게만 타면 지금 15,000원 벌던 거 25,000원 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상 조회수가 장난 아니겠죠. 근데 그런 마법 같은 방법은 없습니다. 꾸준히 안전하게 타다 보면 그날 쌓이게 되는데, 그건 그날에 따라 다른 것이고, 긍정적인 마인드 하면 할수록 그것도 마찬가지 마음에 쌓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일이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마음속에 갖고 산다 그러면 언젠간 터져버릴 텐데, 긍정적인 마인드도 계속 가슴에 쌓고 계속 살다 보면 그게 터져서 대박이 날 수도 있으니까, 이왕 싸울 거면 부정 말고 긍정을 쌓자. 예, 그러고 싶네요. 삶은 누구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도 같고 가는 방법도 같대요. 삶은 항상 언덕 위에 있는데 그 언덕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가 있는 건 아니고 계단으로 돼 있대요, 다. 근데 그 계단의 수도 다 같은데, 계단이 항상 올라가지만은 않잖아요. 평평한 곳 있고 또 한 칸 있고, 평평한 곳 있고 한 칸 있고 있는데, 그 평평한 곳이 고난이래요. 평평한 곳을 걸을 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쌓아 놨느냐,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갈 높이가 달라진대요. 그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 다음 계단을 올라갈 때 그 턱 높이를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 턱이 낮아진다고 하니 한번 해보시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리고 계단을 오르고 언덕을 오르는 일은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들다고 하네요. 걸으면서 힘들면 그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힘들고, 또 그 계단을 올랐을 때, 맨 위에 올랐을 때 느끼는 감정도 다 같은 것이고 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산다고는 하는데, 남의 행복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좌절이라는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버렸을 때 진짜 내가 무엇을 행복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가 독한 조언이라고 해서 얘기를 해줬던, 내가 뭐 쇼펜하우어 친구는 아니지만 책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제 친구하고 사회적에서 만났는데, 정말 친하게 된 그 친구하고 술을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힘들다, 요즘 같아서는 정말 미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소연을 했었는데, 그 친구하고 술자리를 끝내고 나서 정말 크게 위안을 받았던 말이, 점쟁이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철학인도 아니고 보통적인 사람이에요. 사람이 정말 큰 대운을 얻기 전에는 큰 아픔이 온대요. 내가 너무 행복하고 편한 상태에서 대운이 오게 되면 그 대운이 큰 운이 정말 큰 운인지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힘든 걸 너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말고 대운을 받아낼 그릇을 비운다 생각을 하고, 굳어진 그릇을 수세미로 닦으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걸 닦아내고 비워낸다 생각하고 이겨내 보라고, 대운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술 마시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참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게 콜이 많을 때는 다 배달하기도 전에 뒷콜이 들어와 있으니까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완료하고 좀 움직이면 다시 또 콜이 들어오고, 좀 더 또 콜 배달 완료하고 좀 지나다 보면 또 들어오고, 그다가 뭐 이게 한 2-30분씩 콜사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좀 지나다 보면 또 와서 또 거리는 있더라도 이게 또 쭉 갔다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그렇게 쭉쭉쭉 늘어나진 않더라도, 뒷콜이 붙어 있을 때는 지금 내가 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죠. 계속 지도만 보게 돼요. 콜 떴네, 지도 보고,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얼마 벌렀는지 얼마가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다 보면 4만원 돼 있고, 쭉 하다 보면 5만원 돼 있고, 쭉 하면 6만원 돼 있고 그래요. 그러다 또 밥 먹을 때 되면 또 밥 먹고요. 쭉 이렇게 일하다 보면 10만원 돼 있고, 하다 보면 또 일 끝날 시간 돼 가고 그래요. 뒷콜이 붙어 있으면 느낌상 지금 콜이 많구나, 빨리빨리 뛰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템포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템포가 아니라서 느긋느긋 다니다 보면 시급 14,000원, 15,000원 이 정도 되는 벌이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뭐 아침 9시에 나와서 밤 12시까지 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고, 지금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만 있다 그러면 뭐 긍정적인 생각은 가질 수 있죠. 근데 또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뭐 하루 돈도 벌었고, 또 그만큼 내 입으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 말을 하면서 떠들어댔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도 뭔가를 벌은 것 같고, 금전적으로도 보상을 받은 느낌이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콜 안 들어온다고 쿠팡 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안 들어올 건 안 들어와.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고요. 안 들어올 때 아무리 욕하고 짜증 부려봐야 내 속만 타고 저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구나,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구나. 쿠팡이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대로 왔다 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 배달 구간은 정해놓고 그 안에서 내가 받고 안 받고 이렇게 해야지, 콜을 받아야겠다고 해서 그냥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거는 별로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거리 대비 이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해봐서 그건 확실히 알겠고, 내가 확실히 거절해야 될 건 거절하고 갈 건 가고, 근데 그 안에서도 뭐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안절부절하고 있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냥 아예 내려놓는 게 속 편하다, 그 얘기인 거죠. 그리고 쿠팡은 이 포크가 깜빡이는데 그 집 앞에 있어도 그 집 앞에 콜이 안 떠요. 그 집에서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먼 데로 뻥튀기해서 가는 거 아니면 그 집 앞에 있는 거 안 뜨더라고요. 다른 데로 옮겨가요. 와, 이거 뭐 성균관대 근처에 아무리 공차가 없다고 해도, 여기 기름뉴타운에 있는 공차를 성균관대 법학관에서 시켜 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 근처에 그렇게 없을까, 공차가? 뭐 저는 뭐 1,500원이라서 가긴 가는데 좀 멀긴 하잖아요. 뭐 낮 시간에 콜도 별로 없고 해서 그냥 갔다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 생각입니다. 성균관대까지 오긴 왔네요.